아름다운 한강변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창가. 한 우아한 단발 머리의 여인이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희, 삼성까지 지낸 국회의원의 딸로 30살의 태진그룹 회장 윤태진과 결혼해 이제 20년을 마주하고 있답니다. 그녀에게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인가 냉랭해졌고 남편 태진의 늦은 귀가와 불분명한 행적들이 점점 더 잦아졌죠. 서희는 차가운 창문에 손을 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탕아, 밥 먹자. 서희의 부름에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이 고양이 설탕이는 서희가 결혼 전부터 키워온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10살이 넘은 설탕이는 서희의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오늘도 아빠는 늦겠지. 회사 일이 많다고 하시네. 서희가 설탕이의 사료를 그릇에 담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진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늦게 들어왔고 항상 같은 변명이었어요. 회사 일이 많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 하지만 서희는 그의 양복에서 맡았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탕이가 사료를 먹는 동안 서희는 태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잘생긴 외모와 당당한 체격, 항상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서희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탕아, 너만 내 편이구나. 서희가 설탕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설탕이는 그런 서희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응답했죠. 이 넓은 저택에서 서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설탕이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중요한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외출했어요. 평소라면 하루 종일 집에 있었겠지만 태진그룹 회장 부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었죠. 행사장에서 다른 기업 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미소 짓는 서희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재벌가 사모님이었습니다. 강서희 여사님, 오늘도 정말 우아하시네요. 누군가의 칭찬에 서희는 공허한 미소를 지었어요. 겉으로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죠. 한편 서희가 없는 집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갑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서희의 하녀 김미령이었어요. 오늘은 서희가 저녁까지 안 들어온다고 했지? 태진이 미령의 허리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미령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회장님. 오늘 행사는 저녁 8시까지예요. 그리고 서희 여사님은 항상 행사가 끝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오시니 9시는 되어야 돌아올 거예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진은 와인을 따르며 미령에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겠군. 미령은 와인잔을 받아들며 교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살의 미령은 태진에게 매력적인 여성이었고 서희의 하녀로 일하면서 이미 3년째 태진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설탕이는 이 모든 광경을 계단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꼬리를 살랑거리며 두 사람의 행동을 주시했죠. 설탕이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거실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태진과 미령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두 사람의 화제는 점점 서희에 관한 이야기로 향했어요. 설탕이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테이블 근처를 맴돌았죠. 태진 씨,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요? 난 당신이랑 정식으로 함께하고 싶은데. 미령이 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진은 미령의 손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 지금 섣불리 이혼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서희에게 줘야 해. 우리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야. 미령은 술에 약간 취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태진은 미령을 진정시키려 어깨를 감싸 안았죠. 서희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만들면 돼. 그래야 재산 분할에서도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어. 이때 설탕이가 테이블 위로 가볍게 뛰어올랐습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의 본능으로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살펴보던 중 미령의 스마트폰 근처를 지나갔어요. 설탕이의 발이 스마트폰에 닿자 화면이 켜졌고 우연히 음성 메모 앱이 실행되었습니다. 어떻게 서희를 이혼하게 만들 건데요? 미령이 술에 취해 스마트폰을 탁 치며 물었고 그 순간 녹음 버튼이 눌려버렸죠. 서희의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야. 요즘 그녀가 불안해하고 있거든. 내가 귀가 시간을 점점 늦추고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천천히 압박을 가하고 있어. 미령은 태진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정말 교활하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희가 정말 이혼한다고 할까요? 그럼 서희는 원래 여린 성격이야. 압박감을 못 견디면 결국 자기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거야. 그때 우리는 이혼 합의서에 서희에게 불리한 조건을 넣으면 되는 거지. 미령은 와인잔을 들어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은 내 거겠네요. 태진은 미령의 어깨를 안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물론이지. 내 모든 것을 너와 나눌 거야. 설탕이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스마트폰 위에서 몸을 비비적거렸습니다. 그러다 미령이 갑자기 일어서는 바람에 설탕이가 놀라 점프하면서 스마트폰을 소파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그 충격으로 녹음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이 고양이. 미령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거야? 태진은 웃으며 미령을 진정시켰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고양이일 뿐이야. 설탕이는 재빨리 소파 밑으로 숨었고 두 사람은 스마트폰이 떨어진 것도 모른 채 대화를 이어갔죠. 그나저나 서희는 요새 어때? 내 작전이 효과가 있어. 태진이 물었습니다. 미령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네,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특히 회장님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더 심하죠. 약도 더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약. 무슨 약? 불안증 때문에 처방받은 약이에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먹더라고요. 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정보네. 우리 계획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설탕이는 소파 밑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인간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주인인 서희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죠. 몇 시간 후 태진과 미령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설탕이는 소파 밑으로 들어가 떨어진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녁 9시가 되자 서희가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사교 활동을 하느라 지친 표정이었어요. 설탕이는 반갑게 서희를 맞이했고 서희도 설탕이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죠. 설탕아, 보고 싶었어. 오늘 집에 혼자 있느라 심심하진 않았니?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소파 밑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령의 것인 줄 알고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두려 했어요. 하지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어제 미령이 여기 있었나? 소파 밑에 핸드폰이 들어갈 일이 있었을까? 서희는 호기심에 스마트폰을 켜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어서 쉽게 열렸고 화면에는 음성 메모 앱이 실행된 채로 남아있었어요. 최근 녹음된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서희는 그냥 지우려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떻게 서희를 이혼하게 만들 건데요? 미령의 목소리였어요. 서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남편 태진의 목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서희의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야. 요즘 그녀가 불안해하고 있거든. 녹음된 내용을 끝까지 들은 서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왔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2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이 그리고 믿었던 하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서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설탕이가 다가와 서희의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평소보다 더 애정 어린 눈빛으로 서희를 바라보는 설탕이를 보며 서희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설마 내가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 설탕이는 그저 서희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서희는 설탕이를 안아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제 서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불륜이 아니라 자신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이혼을 유도하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희는 이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로 태진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도 있었죠. 그러나 서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진과 미령이 어디까지 계획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서희는 조심스럽게 미령의 스마트폰을 원래 있던 소파 밑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은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놓았죠. 증거를 확보한 서희는 이제 태진과 미령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저녁이 되자 태진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은 태진은 서희를 무심하게 대했지만 서희는 이제 그 무심함이 계획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서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진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어요. 중요한 미팅이 취소돼서 내일은 또 늦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서희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식사 중에 미령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서희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서희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를 볼 수 있었어요. 여사님, 내일 약속 시간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서희는 미령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 오전 11시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미령 씨가 운전해 주세요. 미령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령이 나간 후
서희는 태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관심한 태도였지만 서희는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서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설탕이가 이미 침대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희는 설탕이를 안으며 조용히 말했죠. 설탕아, 이제 우리 둘이서 싸워야 할 것 같아.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그날 밤, 서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탕이의 목에 작은 카메라를 달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주문한 작은 카메라는 고양이 목걸이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였죠. 이 카메라로 태진과 미령의 대화를 더 많이 녹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이용해서 증거를 모을 거야, 설탕아. 괜찮지? 설탕이는 마치 이해한 듯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틀 후, 서희가 주문한 카메라가 도착했습니다. 태진이 회사에 간 사이, 서희는 조심스럽게 설탕이의 목에 카메라를 달았어요. 검은색 목걸이처럼 생긴 카메라는 설탕이의 하얀 털 사이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죠. 설탕아, 이제 내가 우리의 스파이야. 미령이나 태진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녹화해줘. 설탕이는 목에 달린 카메라를 적응하려는 등 머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서희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연결 테스트를 했어요. 화면에는 설탕이의 시점에서 바라본 침실 풍경이 선명하게 보였죠. 잘 됐어.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됐어. 서희는 설탕이에게 특별한 간식을 주며 격려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설탕이가 태진과 미령을 따라다니며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었어요. 고양이의 특성상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워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날 오후 서희는 일부러 외출한다고 미령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처 카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설탕이의 카메라를 모니터링했어요. 설탕이는 처음에는 평소처럼 집 안을 돌아다니다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미령을 발견했습니다. 서희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미령이 주방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미령은 조심스럽게 서희의 약통을 꺼내 들었죠. 서희의 불안증 치료제였습니다. 미령은 약통을 열어 몇 알을 꺼낸 후 다른 약을 섞어 넣었어요. 서희는 충격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약을 조작하고 있어? 이어서 미령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탕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미령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회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을 바꿔 놓았어요. 이 약을 먹으면 서희 여사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수면제랑 섞어놔서 낮에도 계속 멍해 보일 거고요. 서희는 들은 내용에 몸서리쳤습니다. 단순한 정신적 압박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물을 이용해 자신을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죠. 설탕이는 계속해서 미령을 따라다녔습니다. 미령은 전화를 끊은 후 태진의 서재로 향했어요. 서희는 화면을 통해 미령이 서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미령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태진의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탕이는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방 구석에 앉아 미령을 지켜보았어요. 미령은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죠. 서희는 숫자를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6자리 숫자였고 마지막 숫자를 누르자 금고가 열렸어요. 미령은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태진그룹의 기밀 문서로 보였어요. 서희는 미령이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태진의 회사 정보까지 빼내려는 것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죠. 이 여자,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설탕이는 계속해서 미령을 지켜보았습니다. 미령이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나왔을 때 설탕이는 재빨리 소파 밑으로 숨었어요. 미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죠. 서희는 카페에서 모든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태진과 미령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어요. 서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단순히 이혼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미령은 여사님을 맞이하며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서희는 이제 그 미소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알고 있었죠.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여사님? 미령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 왔어요. 요새 제가 좀 피곤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서희는 미령의 위선적인 관심에 가슴이 조여왔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미령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할게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약을 잠시 중단해 볼까 해요.
의사가 상태를 보고 약을 조절하자고 하더라고요. 미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금세 회복되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갑자기 약을 끊으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의사와 상담했으니까요. 미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희는 설탕이를 안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설탕이의 목에서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머리를 쓰다듬었죠. 고마워, 설탕아. 내 덕분에 중요한 증거를 얻었어. 저녁 식사 시간, 태진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서희는 거실에서 태진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평소처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제 서희의 눈에는 태진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태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중요한 계약이 일찍 끝나서. 저녁 준비됐나? 네. 미령이 특별히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희는 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동안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령은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하나씩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서희는 미령이 자신의 와인잔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오늘 와인은 회장님께서 특별히 가져오신 거예요. 여사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미령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서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은 와인이 땡기지 않네요. 그냥 물만 마실게요. 미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회복되었어요. 태진은 서희를 힐끗 보더니 말했죠.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요새 너무 예민해 보여.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희가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희는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태진과 미령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두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행동했지만 가끔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서희는 놓치지 않았죠. 식사가 끝난 후 서희는 일부러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설탕이의 목에 다시 카메라를 달아 거실에 내려보냈어요. 서희는 태블릿으로 설탕이의 카메라를 통해 태진과 미령을 관찰했죠. 거실에 남은 태진과 미령은 서희가 없자 금세 태도를 바꿨습니다. 태진은 미령의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서희가 약을 안 먹겠다고 했다면서 미령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갑자기 약 먹는 걸 중단하겠다고 해요. 의사와 상담했다고 하더군요. 이상하군. 그동안 잘 먹었는데. 태진이 의아해했어요. 와인도 거부했어요. 전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미령이 말했습니다. 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 미령은 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가 조심했잖아요. 그냥 일시적인 거겠죠. 그래도 조심해. 이제 곧 서류 작업도 끝나고 해외 계좌 이전도 마무리 단계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서희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이혼과 재산 분할을 넘어 태진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었죠. 설탕이는 계속해서 두 사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미령이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금융 서류들이 보였죠. 이게 당신이 말한 페이퍼 컴퍼니 서류예요. 제 이름으로 등록했고 자금 이체도 준비됐어요. 태진은 서류를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미령은 태진에게 기대며 물었어요. 서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 마. 곧 그녀는 정신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야. 그럼 내가 법적 대리인이 되어 모든 자산을 처분할 수 있지. 서희는 들은 내용에 전율했습니다.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계획이었어요. 이제 서희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자유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설탕이는 계속해서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태진과 미령은 더 많은 계획을 논의했고 그 내용은 모두 서희의 태블릿에 저장되었어요. 서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빨리 행동해야 했죠. 1시간 후 태진과 미령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희는 설탕이를 불러 카메라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녹화된 모든 내용을 외장 하드에 백업했죠. 이것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연락했어요.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였죠. 서희는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된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조언했어요. 서희 씨,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약물 사용, 사기, 횡령,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서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싶어요. 내일 태진이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미령과 만날 예정이에요.
그때 최종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바로 연락 주세요. 서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미령은 여전히 공손하게 서희를 대했지만 서희는 이제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서희는 자신의 방에서 설탕이와 함께 앉아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진이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미령과 만날 예정이라는 정보를 얻었고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서희는 설탕이의 목에 카메라를 다시 장착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설탕아, 내일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야. 내가 나를 도와줘야 해. 설탕이는 마치 이해한 듯 서희의 손을 핥았어요. 그 따뜻한 감촉에 서희는 잠시 위안을 느꼈죠. 지난 20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일부러 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진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미령은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서희는 두 사람의 눈빛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죠. 오늘은 늦게 돌아올 것 같아요. 친구들과 점심 먹고 미술관도 가기로 했거든요. 서희가 말했습니다. 태진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즐겁게 다녀와. 서희는 집을 나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정원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숨었습니다. 거기서 태블릿으로 설탕이의 카메라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죠. 서희가 나가자마자 태진과 미령은 서재에 모였어요. 설탕이는 그들을 따라 자연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서류 작업이 끝났어. 태진이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미령은 기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인가요? 그래, 이걸로 태진그룹의 자금을 안전하게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 이사회나 주주들 몰래. 태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미령은 서류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 제 이름이 안 보이는데요? 태진은 미령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자금 세탁 과정에서 너무 노출되면 위험해. 일단 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이름으로 해놨어. 나중에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미령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수긍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서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내일 저녁에 마무리할 거야. 그녀의 약에 특별한 것을 섞어놨어. 하루 종일 정신이 혼미해질 거고 그 상태를 이용해서 정신과 의사를 불러 입원 조치를 취할 거야. 미령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약을 섞었다고요? 걱정 마. 치명적인 건 아니야. 단지 일시적으로 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할 뿐이지. 그 상태에서 그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내가 법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할 수 있어. 미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들키면 누구한테 들키겠어? 서희는 평소에도 불안증 약을 먹고 있었잖아. 단지 약의 용량이 잘못됐다고 하면 돼. 설탕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녹화했습니다. 서희는 태블릿을 통해 모든 내용을 들으며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까지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미령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은 제가 보관할까요? 아니, 일단 내가 가지고 있을게. 내일 모든 일이 끝나면 함께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해. 이때 갑자기 설탕이가 실수로 책상 위에 물건을 건드렸어요. 날카로운 소리에 태진과 미령이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죠. 이 고양이가 또. 미령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태진은 웃으며 설탕이를 쫓아냈어요. 괜찮아. 그냥 고양이일 뿐이야. 하지만 미령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듯 설탕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양이, 목에 뭐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태진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목걸이 아니야? 미령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설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서희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미령이 설탕이의 목에 달린 카메라를 발견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서희는 재빨리 생각했죠. 그때 마침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령은 설탕이에게서 시선을 돌려 말했어요. 제가 나가볼게요. 서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탕이는 재빨리 서재에서 빠져나왔고 태진은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서희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진과 미령의 계획, 횡령,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까지 모두 녹화되었죠. 서희는 창고에서 나와 조용히 집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설탕이를 찾아 카메라를 떼어냈어요. 설탕이를 품에 안고 감사의 말을 속삭였죠. 고마워, 설탕아. 내 덕분에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서희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조언했어요. 서희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니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서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먼저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어요. 내일 태진이 내 약에 뭔가를 섞으려 한다고 했으니 그 순간을 포착해서 현행범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만약 정말 약을 먹게 된다면 걱정 마세요. 나는 더 이상 그 약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설탕이가 나를 도와줄 거예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희는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요. 설탕이는 서희 옆에 웅크리고 누워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설탕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작은 위안을 느꼈죠. 설탕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서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었죠. 태진은 사랑스럽고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권력이 늘어나면서 태진은 변해갔습니다. 서희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서희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태진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태진과 미령에게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아침 식사 시간, 서희는 평소처럼 태진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진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커피를 마셨어요. 오늘 뭐 계획 있어? 태진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요새 몸이 좀 피곤해서. 태진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지? 서희는 태진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했어요. 네, 잘 먹고 있어요.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희는 태진이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서희는 미령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미령 씨, 오늘 제 약을 새로 타와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봤더니 거의 다 떨어져 가더라고요. 미령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사님. 제가 바로 약국에 다녀올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태진 씨가 좋아하는 소고기 요리를 준비해 줄래요? 요새 태진 씨가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미령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할게요. 미령이 약국에 다녀온 후 서희는 약통을 받아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설탕이에게 말했죠. 설탕아, 이제 마지막 작전이야. 오늘 저녁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야. 서희는 설탕이의 목에 카메라를 다시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모델이었어요. 미령이 의심했던 것처럼 평범한 목걸이로 보이도록 위장했죠. 오후 내내 서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피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가끔씩 어지러워하는 척도 했어요. 미령은 서희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며 저녁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태진이 귀가했어요. 서희는 평소와 다르게 태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미령이 당신이 좋아하는 소고기 요리를 특별히 준비했어요. 태진은 의외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대되는군.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서희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대화를 이끌었고 태진과 미령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색하게 반응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희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아, 약 먹을 시간이 됐네요. 미령은 재빨리 대답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여사님. 서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미령 씨. 미령은 서희의 약과 물을 가져왔어요. 서희는 태블릿을 통해 설탕이의 카메라가 주방에서 미령의 행동을 녹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령은 분명히 약에 뭔가를 섞었어요. 서희는 평온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는 약을 입에 넣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척하며 약을 손에 옮겼습니다. 태진과 미령은 서희의 행동을 주시했지만 속은 것 같았어요. 오늘은 왠지 약 맛이 좀 달라요. 서희가 일부러 말했습니다. 태진과 미령은 순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다른데? 모르겠어요. 그냥 좀 쓴 것 같아요. 새로운 약이라 그런가? 미령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약국에서 말하길 같은 성분이지만 제조사가 바뀌었대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렇군요. 식사가 끝나고 서희는 졸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진과 미령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서희의 상태를 지켜보았어요. 서희는 점점 더 혼미한 상태인 척 연기했죠. 왠지 오늘은 너무 졸려요. 머리도 어지럽고. 서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진은 서희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약 기운 때문인가? 서희는 흐릿한 눈빛으로 태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해요. 태진은 미령에게 눈짓했고 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서희는 태진과 미령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면서도 계속해서 혼미한 상태인 척 연기했습니다.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서희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진은 가식적인 걱정을 담아 대답했어요. 의사를 부르는 거야. 내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니까 걱정돼서. 서희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연기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사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쉬면. 아니야. 너 상태가 심각해 보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해. 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때 설탕이가 갑자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설탕이는 서희의 발치에서 불안하게 울기 시작했죠. 서희는 마치 고양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설탕이를 바라보았어요. 미령은 전화를 끊고 태진에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30분 후에 온대요. 좋아. 그때까지 서희를 지켜보자. 태진이 대답했어요. 서희는 계속해서 무언가에 시달리는 듯한 연기를 했습니다. 중얼거림, 갑작스러운 움직임, 혼란스러운 표정. 태진과 미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희의 상태를 지켜보았어요. 미령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준비할게요. 미령이 부엌에 있는 동안 태진은 서희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제 곧 끝날 거야. 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 거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갈 거야. 서희는 흐릿한 눈으로 태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태진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넌 항상 약했어. 그게 너의 약점이야. 이때 미령이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태진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희의 약이 효과를 보이고 있어. 의사가 오면 바로 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야. 서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를 느꼈지만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갔어요. 설탕이는 마치 주인의 위험을 감지한 듯 미령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미령은 신경질적으로 설탕이를 쫓아냈죠. 이 고양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갑자기 설탕이가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미령의 가방을 건드렸습니다. 가방이 넘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그 중에는 작은 약병이 있었죠. 이런, 미령이 당황하며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그 약병을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수면제와 강력한 향정신성 약물이었어요. 설탕이는 계속해서 미령의 주변을 맴돌며 방해했고 미령은 점점 더 짜증을 냈죠. 이 망할 고양이, 미령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진이 문을 열었고 의사로 위장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서희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사립 탐정이었죠. 안녕하세요. 환자를 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탐정이 말했어요. 태진은 안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내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탐정은 서희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태진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나요? 오늘 저녁부터요. 약을 먹은 후에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어떤 약을 드셨나요? 미령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불안증 치료제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에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약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미령이 약통을 건네주려는 순간 서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약이 아니에요. 미령의 가방에 있는 저 약이에요. 서희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진과 미령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보았어요. 서희는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서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나는 당신들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어요. 내 약에 뭔가를 섞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계획까지. 이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서희의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설탕이를 안아들며 말했어요. 설탕이의 목에 달린 카메라로 당신들의 모든 대화를 녹화했어요. 해외 계좌 이체, 횡령, 약물 사용, 모든 증거가 있어요. 태진과 미령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다가가 체포 영장을 보여주었어요.
윤태진 씨, 김미령 씨, 두 분 모두 사기, 횡령, 약물 사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진은 분노에 차서 서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서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나를 과소평가했어요. 태진 씨, 그리고 설탕이도요. 경찰이 태진과 미령을 연행해 나가는 동안 서희는 설탕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태진 씨의 재산과 회사 지분은 모두 당신의 것이 될 거예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건 설탕이 덕분이에요. 내 유일한 진짜 가족이었죠. 그로부터 몇 주 후 서희의 이야기는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고양이가 사모님을 구했다 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설탕이의 사진이 메인 기사를 장식했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설탕이는 순식간에 국민 고양이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태진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서희에게 돌아갔어요. 미령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았죠. 서희는 태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어 회사를 더 건전하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태진그룹의 일부 수익금으로 동물보호재단을 설립했어요.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일에 헌신했죠. 설탕이는 그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서희는 설탕이와 함께 새 집의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설탕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설탕아, 넌 내 진짜 가족이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설탕이는 서희의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그르렁거렸어요. 두 사람은 이제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고 서희는 다시 한번 사랑과 신뢰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사랑이 가장 작은 존재에게서 온다는 것을요. 서희는 설탕이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설탕아. 넌 내 행운의 별이야. 설탕이는 마치 이해한 듯 서희의 손을 핥았고 두 사람의 눈빛에서는 깊은 유대감이 빛났죠.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